전문의와 함께 다양한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닥터 플러스. 오늘의 주제는 후두염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홍창기 과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두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사실 환절기 불청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이 방송을 지켜보실 분들이 많은데 일단 후두가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 듣고 가겠습니다. 예, 후두는 그 목 정중앙에 있는 기관인데요. 그 식도하고 기도가 만나는 부위에 있고, 그리고 성대를 이제 포함한 부위를 우리가 후두라고 하는데요. 이 후두의 기능을 보면은 뭐 기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이제 발성을 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삼켰을 때 이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식도로 넘어가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럼 후두염은 이 후두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예, 예. 그 후두하고 그 후두 주변 부위에 이제 염증이 생긴 것을 후두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목의 통증이라든지 뭐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네. 저도 참 후두염을 자주 앓는 편인데 이게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크게 보면은 뭐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급성 후두염인데 이거는 우리 흔하게 뭐 목감기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감기 이후에 이제 자주 오는 병이 이제 급성 후두염이고요. 특징적인 증상은 뭐 목에 통증이 있고 뭐 목소리가 변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 후두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뭐 목소리를 과하게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이고, 이것도 또 이제 쉰 목소리가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 또 이제 이게 목이 많이 마르다, 뭐 이물감이 있다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역류성 후두염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데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목에 뭐가 이제 걸린 것 같다는 이물감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이것도 이제 목에 통증도 느낄 수 있고 뭐 쉰 목소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가수가 이렇게 후두염에 걸렸다는 그런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이 후두염은 그러면 성대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물론 가수들뿐만 아니라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뭐 텔레마케터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아나운서 분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목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목이 쉽게 건조해지면 뭐 후두염에 걸릴 찬스도 더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성대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생깁니까? 다른 원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제 대기 오염이 심한 곳에서 이제 장시간 일을 하신다든지 뭐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도 후두염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감기가 아주 심해져서 후두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기하고 후두염을 사실 구분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감기라고 하면은 이런 뭐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이 상기도 전체가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을 우리 넓은 의미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뭐 콧물이나 뭐 코막힘이 있는 비염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목에 통증이나 뭐 인후통, 연화통 뭐 이런 증상이 있는 뭐 편도선염, 뭐 급성 후두염도 뭐 이 감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두염은 그 후두 자체만 이제 단독으로 증상이 생긴다기보다는 그 후두 주변 기관인 뭐 편도나 뭐 인두나 이쪽도 같이 염증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인후통이라든지 뭐 침을 삼킬 때 통증이 생기는 뭐 연화통이라든지 뭐 기침, 가래 뭐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 후두염이 자주 발병하는 연령층이 따로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후두염인 경우에는 보통 3개월에서 한 5살 이런 어린 아이들에서 이제 많이 생기고요. 이제 세균성 후두염 같은 경우도 뭐 한 5살에서 7살 정도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어린 아이들이 많이 발병을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면역력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화에서 또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그럼 계절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이 후두염이라는 게 이제 가장 그 염증 중에서 이제 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흔한데요.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환절기 때 기온차가 심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특히 환절기 때 많이 생기죠. 그럼 후두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일단은 그 후두가 그 성대 부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대 부위에 또 염증이 또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쉰목소리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또 뭐 연화통이라든지 인후통 같은 증상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후두를 덮고 있는 부위를 후두계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후두계가 부어가지고 그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꼭 그 입안에 이제 뜨거운 음식을 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핫 포테이토 보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웅얼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변하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도 일으킬 수 있어서 네. 이거는 응급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이렇다면 이거는 성대 결절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대 결절이나 뭐 폴립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목소리가 변할 수 있는데요. 그 성대 주위가 붓게 되면은 이제 그 성대 주위가 붓는 것만으로도 이제 목소리가 변할 수 있어서 이제 네. 그런 거는 우리가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실제 성대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주변부의 염증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변하게 됐는지를 이제 감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자들은 본인이 자각을 하고 나서 병원을 찾게 되는지라 예.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증상들 말고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증상이 얼마나 지속이 됐을 때 뭐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가진단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뭐 후두염 자체는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인데요. 만약 뭐 쉰목소리 같은 게 뭐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계속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으면서 목에 뭐가 만져진 것 같은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래를 뱉었는데 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특히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요 뭐 코를 벌렁거리면서 숨을 쉰다든지 그리고 숨을 쉴 때 뭐 갈비뼈나 쇄골이 좀 도드라져 보인다든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숨을 들이쉬는데도 뭐 쇳소리가 좀 크게 난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진찰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곧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방치를 하게 하다 보면 어떤 다른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두는 그 후두 자체의 염증뿐만 아니라 주변 기관으로 염증이 이제 퍼져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편도나 후두계 쪽에 염증이 이제 퍼졌을 경우 편도 주위 농양 아니면 급성 후두계염 같은 이 심각한 질환으로 이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후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후두염 자체가 후두암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데요. 이 후두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특히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후두암의 원인인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후두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뭐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두암으로 발전할 수도. 뭐 그 자체가 발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원인인자들 때문에 이제 생길 수는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진단 과정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진단은 일단 뭐 임상 증상하고 그 후두 내시경 소견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네. 환자가 목소리가 거칠어진다, 쉰목소리가 난다는 증상으로 이제 외래를 오셨는데요. 이 급성 후두염의 소견이고요. 이 성대 주위하고 그 후두 부위에 이제 가피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